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하 유튜브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드라마 클라이막스에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하지원과 나나의 파격적인 동성 키스신과 소름 돋는 케미의 진짜 이유가 미치도록 궁금하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무조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단순한 연기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억눌린 차크라와 카르마가 폭발하며 만들어낸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악마의 끌림의 비밀을 오늘 낱낱이 폭로합니다. 드라마 클라이맥스에서 전 세계 시청자들의 숨통을 조였던 배우 하지원과 나나의 그 동성 키스신, 그리고 그 화면 너머로 막 질식할 듯 흘러내리던 끈적하고 피비린내 나는 자력. 여러분, 우리는 그 숨막히는 긴장감이 단순히 두 배우의 뛰어난 그 연기력이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세뇌되어 왔습니다. 네, 대본이 좋았고 연출이 훌륭했다. 이런 아주 상식적인 이유로 말이죠. 맞아요. 하지만 이 겉으로 드러난 껍질을 철저하게 벗겨내면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화면을 장악했던 그 현상의 진짜 정체는 연기라는 범주를 완전히 넘어선 것이었거든요. 네, 바로 성적 잠재력 900이라는 기형적으로 팽창된 생물학적 원자로와 코어 아르카나 15, 즉 육체적 쾌락과 집착을 상징하는 악마의 에너지가 현실에서 정면으로 충돌해 일으킨 그야말로 완벽한 심리 생리적 핵폭발이었습니다. 유료 플랫폼 시청률 3.9%, 그리고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1위 장악. 이게 그냥 단순히 텍스트가 적힌 대본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그렇죠. 시청자들이 열광했던 건 그 대사가 오가는 표면적인 상황이 아니라 두 배우가 한 프레임에 잡힐 때마다 공기조차 무거워지는 듯한 그 기괴할 정도의 에너지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케미가 좋았다는 말로 뭉퉁그려졌던 현상 아래에 도대체 어떤 구조가 숨겨져 있었는지 짚어볼 텐데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맞물린 두 사람의 에너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해부해볼 겁니다. 네,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기형적인 융합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퍼즐, 극중 추상화 역을 맡은 하지원 배우의 차갑고 날카로운 에너지 구조부터 뜯어봐야겠죠? 그런데 본격적인 수치에 앞서서 이 데이터들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분석할 데이터는 인간이 타고난 생체 에너지의 흐름과 무의식적인 심리 상태를 수치화한 크로날 벡터와 차크라 지표들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은 외향적이다 수준의 테스트가 아니라 방어 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노골적인 설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 명화 채널에서만 독점적으로 심층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지원 배우의 설계도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한마디로 접근 불가의 굳건한 요새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녀의 인 에너지는 108인 반면 양 에너지는 무려 126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양 에너지가 126이라는 게 일반인 기준에서는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이런 양 126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이게 막 요란하게 목소리가 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할 때조차 주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아주 차갑고 무거운 통제력에 가깝습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타인을 무의식적으로 위축시키고 공간을 장악해버리는 권위적인 태도인 거죠. 상대방은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이게 되는 거군요. 내면의 단단함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강인해 보이는 외벽 안쪽에 숨겨진 진짜 상태입니다. 이 양에너지 요새 안에서 타인과 감정을 교류하는 심장 차크라, 즉 아나하타가 단 18% 수준에서 멈춰 있습니다. 18%요? 완전히 차단돼서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타인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절대 내비치지 못한다는 뜻이죠. 게다가 개인의 순수한 욕망을 나타내는 원트 수치는 18로 바닥인데 내가 무엇을 해내야만 하는가를 뜻하는 캔, 즉 책임감 지수는 50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오로지 이건 내가 책임져야 해, 내가 완벽하게 통제해야 해, 이런 강박으로 일하는 워커홀릭 상태인 거네요. 스스로를 갉아먹는 구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내 말은 공허함이 내부를 갉아먹고 있죠.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니 지인들조차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는 심경 방어 기제가 가동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한 생물학적 역설이 발생합니다. 생물학적 역설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어 막혀 있는데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생명력과 성적 에너지가 발현되는 하부의 천골 차크라, 스바디스타나는 83%로 무섭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성적 잠재력 수치가 인간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900에 달합니다. 와, 가슴은 18%로 꽉 막혀 있는데 하부에서는 900이라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끓고 있다고요? 저는 이 뒤형적인 밸런스를 들으니까 머릿속에 딱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어떤 이미지죠? 마치 그 냉각수가 완전히 얼어붙어버린 거대하고 두꺼운 외벽 안에 900도씨로 펄펄 끓어오르는 붉은 생물학적 원자로를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억눌려 있던 이 거대한 관능이 합법적인 배출구를 만났을 때 126의 양 에너지와 결합해서 스크린을 통째로 불태워버린 건 예견된 참사였네요. 현상의 원인을 아주 정확히 꿰뚫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한 의문이 하나 남죠. 이렇게 극도로 차가운 외벽을 가졌으면서 내면엔 900이라는 원자로를 품고 있는 사람을 도대체 어떤 파트너가 감당해낼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아, 보통의 배우였다면 그 양에너지 126기세에 짓눌려서 완전히 잡아먹히거나 튕겨 나갔을 텐데 말이죠. 네, 이 거대한 에너지를 부드럽게 받아내어 하나로 융합시킨 파트너. 나나 배우의 다중대체 정체성을 보지 않고서는 이 미스터리의 절반도 풀 수 없습니다. 우리 명화에서 항상 강조하는 차크라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황정원 역을 연기한 나나 배우의 심리 구조를 뜯어보니 앞서 본 하지원을 거대한 요새와는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양 에너지가 182이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201의 음에너지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타심 수치가 68.1%에 달합니다. 이타심이 이기심을 완전히 압도하는 상태라는 건데 이게 촬영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건가요? 심리학적으로 이걸 다공성 자아 경계라고 들읍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자신과 타인 사이의 벽에 미세한 구멍들이 무수히 뚫려 있어서 상대의 에너지를 스펀지처럼 끝없이 흡수하고 동화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하지원이 양 126이라는 딱딱한 갑옷을 두르고 현장을 통제하려 할 때 나나는 그 벽을 부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이나 공기처럼 그 갑옷 사이로 그냥 스며들어 버렸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굳은 에너지를 내부에서부터 아주 부드럽게 녹여버리는 완벽한 용매였던 셈이죠. 하지만 나나의 구조에 가장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취약점이요? 어떤 수치가 문제인 거죠? 대지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생존 본능을 의미하는 뿌리 차크라, 물라다라가 겨우 20%에 불과합니다. 자아의 의지인 마니푸라 역시 44%밖에 안 되고요. 잠깐, 뿌리 차크라가 20%밖에 안 된다면 일종의 끊어진 닷줄 같은 상태 아닌가요? 위태로운데 어떻게 커리어를 쌓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뿌리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녀는 살기 위해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강제 분출시켰습니다. 생명력이 위로 치솟아 소통과 언어, 자신의 표현하는 통로인 목차크라가 무려 99%라는 절대적 정점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와, 이거 완전히 닷줄이 끊어져 버린 채 하늘로 솟구치는 열기구 증후군이네요. 밑바닥 기반이 부서졌으니 강박적인 유대감과 소통을 통해서만 살아있음을 느끼고 폭주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녀의 성적 잠재력이 380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도 결국 이 감정적 유대감에 대한 지독한 갈망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날카로운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리적 기반이 20%밖에 안 되는 그 위태로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 무섭고 압도적인 양 126의 하지원 곁에서 짓눌리지 않고 지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두 사람이 만나면서 현실화된 운명적 자물쇠와 열쇠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어긋나 있던 두 영혼의 결핍이 톱니 바퀴처럼 서로의 홈을 완벽하게 채우며 융합된 소름 돋는 생물학적 증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두 사람 수치는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극과 극이기에 완벽한 겁니다. 보십시오. 나나의 20%밖에 안 되는 그 불안정한 뿌리를 하지원의 50%라는 묵직한 책임감이 거대한 무쇠 닷처럼 꽉 붙잡아줍니다. 늘 불안해하던 나나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전지대가 형성된 겁니다. 세상에, 이것이 바로 명화에서 파헤친 이면들이 항상 사람들을 소름 돋게 만드는 정확한 이유죠. 한쪽의 결핍이 다른 한쪽의 과잉으로 완벽하게 보완된다니요. 그럼 반대로 하지원의 결핍은 나나가 어떻게 채워주었나요? 앞서 하지원의 심장이 18%로 얼어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얼음벽 사이로 나나의 68.1%라는 이타심이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생 억눌려 있던 하지원의 막힌 목소리를 나나의 폭발적인 99% 목차크라가 대신 토해내고 소통해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900이라는 거대한 관능이 380이라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갈망을 만나면서 단순히 끈적한 느낌을 넘어선 거군요. 서로를 물리적으로 구원하는 텐션이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성적 공명으로
폭발할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이를 증명하는 임상적 증거도 명확합니다. 하지원 배우가 그 동성 키스씬을 여러 번 테이크 갈 필요도 없이 너무 편안하게 촬영했다고 고백한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 남들에게 절대 연약함을 안 들키려는 그 126의 양 에너지가 나나가 만들어준 푹신한 경계 속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음을 증명하는 대목이네요. 그렇습니다. 통제력이 스스로 풀려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지원 배우의 물리적인 변신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그녀가 화면 속 조화를 위해 기존의 근육을 빼고 아주 얇고 예민한 몸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체중을 감량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양 126이라는 두터운 방어 갑옷을 스스로 부숴낸 행위라는 거군요. 맞아요. 나나의 에너지가 자신 내면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기꺼이 빈 공간을 내어준 거죠. 예술을 위해 자아의 보호막을 뜯어낸 아주 뼈아픈 희생행위였습니다. 방어 기제를 스스로 해제했다는 점은 정말 놀라운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호환성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뻗어나간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극적인 케미스트리의 배우에 거대한 엔진처럼 굉음을 내며 돌아갔던 동력이 따로 존재합니다. 또 다른 동력이 있다고요? 그게 뭔데요?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존재할 때만 활성화되는 운명의 매트릭스, 바로 코어 아르카나 15, 악마 에너지입니다. 잠깐, 악마라니요. 초자연적인 저주를 말하는 건 아닐 테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15번 에너지가 현실에서 어떤 파괴력을 가진다는 뜻인가요? 15번이 상징하는 건 통제할 수 없는 육체적 쾌락, 맹목적인 집착, 상대를 쥐고 흔들려는 권력 다툼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선 숨겨야 하지만 클라이맥스 대본 자체가 피비린내 나는 욕망으로 얽혀 있었잖아요. 이 대본이 두 사람 내면의 15번 에너지를 합법적으로 폭발시킬 완벽한 핑계를 제공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 발전 과정을 수치화해보면 은둔자의 고독인 9번에서 시작해 연인의 신뢰인 6번을 거쳐 마침내 폭발적인 15번으로 이어지는 9, 6, 15 사슬이 형성되는 거군요. 네, 게다가 동성애라는 사회적 금기를 깨부수는 21번 에너지가 결합하면서 6, 21, 15라는 거대한 금전 채널이 활짝 열리게 되죠. 그 결과가 시청률 3.9%라는 글로벌 대성공과 막대한 물질적 부로 나타나는 겁니다. 경제적 성공도 엄청나지만 제가 가장 귀괴하게 느꼈던 부분은 이 두 사람이 촬영 현장에서 보여준 텔레파시 현상입니다. 네, 비유가 아니라 실제 생체 에너지장의 동기화 현상이죠. 데이터를 보면 두 사람은 이마 차크라와 심장 차크라에서 완벽히 동일한 98구 바코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환각적 두려움을 뜻하는 18번 에너지를 마치 한 몸처럼 완전하게 공유한다는 뜻이잖아요. 상대가 느끼는 불안을 내 것처럼 느끼는 거요. 그렇습니다. 논리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연결되는 겁니다. 아, 5회에서 추상아가 공황 상태에 빠져 떨고 있을 때 황정원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안아주던 그 장면. 그게 단순히 큐사인이 만들어낸 연출이 아니라 두 사람의 9, 18구 텔레파시 사슬이 현실 공간에 그대로 구현되어 버린 정점이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게만 들릴지 몰라도 그 이면엔 잔혹한 대가가 따랐습니다.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통합지수가 바로 12.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거꾸로 매달린 사람을 하면 자발적인 희생과 고통을 뜻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은 거저 얻어진 융합이 아닙니다. 하지원은 평생 지탱해온 단단한 독단성을 부수어버려야 했고 나나는 유일한 닻에 정박하기 위해 파편화된 자아를 지워야만 했습니다. 서로의 피를 맞바꿔야만 도달할 수 있었던 아주 고통스러운 연금술이었던 셈이죠.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단순한 액팅 앙상블이 아니었네요. 아르카나 15번 악마라는 매트릭스 안에서 서로의 치명적인 결핍을 완벽하게 맞물려 돌린 거대한 심리학적 연금술의 결정체였습니다. 나나의 부서진 20% 뿌리와 하지원의 폭발적인 900 잠재력이 만나 탄생시킨 영원한 생체 전류 발전기인 거죠. 이것은 오직 명함만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가며 화면을 보며 느꼈던 그 숨막히는 텐션은 대본이 만들어낸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900의 원자로와 99%의 언어가 서로의 결핍을 집어삼키고 채워가며 만들어낸 기이하고도 영원한 예술적 역장이 대중의 무의식 숲에 새겨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낱낱이 해부한 이 심리 생리적 충돌의 흔적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한번 씹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 맹목적이고 강렬한 이끌림 역시 사실은
우리 안에 결핍된 차크라가 살기 위해 억지로 끌어당기는 잔혹한 연금술의 파편들은 아닐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음 미스테리 인물들이 다음 편에서 해독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명화와 함께 이 미스테리의 끝까지 가보시죠.